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6월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짙어진 관망세 속에 양시장이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에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게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부진하게 발표된 게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오전 장만 하더라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 탐색에 나섰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선 현재 구간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2,570선을 하회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마이너스 0.2%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제약과 의료정밀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6%가량 상승하면서 860선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째 기관은 차익 물량을 시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외국인도 매도에 가담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지는 않고요. 관망의 장세가 조금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개인은 2,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매수와 매도의 주체가 명확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 시장과 더불어서 코스닥에서도 많은 물량을 담거나 덜어내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담아냈던 최근과는 다르게 오늘은 엔터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까지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입니다. 임플란트와 미용기기 그리고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데믹 이후에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이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투자 심리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JLK와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주죠. JLK 현재 시간에도 두 자릿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치아기기 관련주인 덴티움 8%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올과 클래시스와 같은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도 상승력을 내뿜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입니다. SK증권이 올해부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구조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둘이 시세를 강하게 내뿜으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아가 생산한 차량 400만 대에 리콜 요청을 받은 ARC 오토모티브의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에어백 관련 기업인 두올이 오늘 모멘텀을 받으면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입니다. 진영인데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13,000원까지 치솟으면서 강세로 출발을 했다가 빠르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는 13%가량 밀리면서 만원 선도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네, 이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까지 상단이 열려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도 종목이 있어야 유가증권 시장에 조금 더 시원한 상승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과연 반도체를 제외하고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는 어떠한 게 있을까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인 웰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6월 장도 이렇게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6월도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6월 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요 이벤트들도 어떤 걸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연준의 또 베이지북이 또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베이지북에 따르면은 뭐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좀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좀 보였고 뭐 대출 연체가 코로나 이전 뭐 수준에 가까워졌다면서 경제 전망은 좀 다소 악화가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연준의 이제 12개 관할 지역에서 5월 20일까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은 경제 활동이 뭐 4월에서 5월 초까지 전반적으로 거의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지만 미래 성장에 대한 뭐 기대는 다소 조금 악화되었다라고 조금 전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용 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뭐 고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물가는 뭐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뭐 이전보다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았던 곳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는 금융 여건은 안정적이거나 뭐 다소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뭐 소비자 대출 연체율이 증가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돌아오는 6월 15일에 FOMC 회의에서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그런 또 정책보다는 반대 완화적인 또 정책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CPI의 또 결과가 상당히 FOMC 회의에 영향을 또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CPI를 먼저 주목을 하고 그 이후에 6월 15일에 진행되는 FOMC 회의를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주목해보면 좋을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미국 시장에서 지표가 나오고 나서 개장 직전에 뭐 이슈를 좀 정리한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개장 전후로 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주요 이슈들 정리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 활용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도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까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6월 첫 거래일 오늘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는 어떠한 이슈를 다뤄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임상종약학회 연례학술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 참가 예정인 K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약 개발 회사들과 진단 회사들이 최신 암 치료제 개발 동향과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인데요. 국내 기업으로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레고캠바이오 등이 참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학회를 통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 투자 심리가 회복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계 3대 암학회라고 불리고 있는 미국 임상종약학회가 이제 또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또 대거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큰 대회이길래 또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번에는? 네,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기 네. 때문에 저는 그 이제 다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아무래도 ASCO에 대한 이 학회, 미국 임상종합학회가 해마다 4만 명 이상의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네. 올해는 이제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를 해서 항암제 연구 성과를 이제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기업으로는 뭐 유한양행과 오스코넥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앱클론, 에이비온,
그리고 지시셀, NK맥스, ST큐브, 유틸렉스, 루닛 등 이렇게 참가를 해서 연구 결과를 또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까나리 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등도 부스를 이제 운영해서 임상 등을 이제 진행 현황을 공유할 또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 신약, 레이저 티닙과 얀센의 이중 항체 치료제 아미반타맙 병용 임상을 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ASCO에서 오스코넥과 함께 레이저 티닙의 임상 일상 결과를 또 발표할 예정이고 앱클론은 이제 세포 치료제를 앞서 임상 일상 결과를 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객관적 반응률이 83.8%의 결과를 좀 발표하면서 이번 ASCO에서는 고용량군 결과를 추가적으로 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레고캠 바이오는 중국의 파트너사인 포순제약의 유방암 치료제의 임상, 일상 중간 결과를 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ESCO에서 긍정적인 또 임상 결과 발표에 힘입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또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지난 1년간 부진했던 바이오주들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증권가에서 미국 임상 종양 학회 관련주로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넥, 레고캠바이오, 앱클론, 지시셀, NK맥스 등을 좀 강조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런 관련주들 우리가 한번 결과에 따라서 반등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본다면은 임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번 ESCO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하면서 관련주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참여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여 개 기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언제 이렇게 올랐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참여하는 기업도 연구 성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매매 기법을 좀 갖고 접근을 해야 될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유한양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또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비중을 실어서 공략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들여다보더라도 비중을 적게 해서 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유한양행 쪽이 그래도 우리가 좀 신뢰를 갖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공략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죠. 많이 좀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비소 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해서 한 아미반타맙에 대한 병용 임상 장기 추적 결과에 혈장 검체를 이용한 순환 종합 핵산 액체 생검 연구 결과까지 해서 총 4건의 발표가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참가하는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가장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오스코넥도 유한양행하고 함께 연구 중인 레이저 티닙에 대한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하고 좀 오스코넥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유한양행 기준에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죠. 4조 6천억 원. 여기에 신용 물량 0.4%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그리고 대주주 지분도 4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 부분에서는 제약바이오 치고는 상당히 실적이 좋죠. 실적이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큰 우려 없이 공략해볼 만한 그런 또 종목이고 아무래도 올해부터 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는데 매출액 보시면은 올해에는 1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806억 원으로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절반을 넘는 그런 또 증가세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2024년, 2025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충분히 실적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차트상에서 좀 볼 내용은 뭐 꾸준하게 상승세 이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 수급도 상당히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는 거래량 뭐 기준에서 뭐 30에서 40만 주 정도의 거래량 다시 한번 또 수반된다면 탄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이번 ASCO 암호화폐에서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4개 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4개의 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함께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오스코넥도 보시면은 오늘 기준에서 뭐 24,050원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흐름 기준에서 혹시라도 밀린다면은 뭐 22,000원까지의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서 또 지지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죠. 그래서 61선의 지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22,000원까지 내려온다면은 한번 관심을 또 가져볼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스코넥도 이렇게 한번 지켜보면서 뭐 거래량 기준에서는 150만 주 정도의 거래량 한번 더 수반된다면은 4월 13일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두 종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함께 살펴봤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NH투자증권이 기존 목표 주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6만 900원이니까요. 앞으로 더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추가적으로 뭐 20개 업체가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다 관련주들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뭐 특별히 그 중에서도 6종목.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NK 에클론이라는 종목인데 재발성 뭐 또는 불응성 비세포 비오치킨 환자를 뭐 대상으로 한 AT010에 대한 일상 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해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네 번째 NK맥스인데 NK맥스는 뭐 TKI의 뭐 불응성 비세포암 임상 2분의 1상 중간 결과를 또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결과에 따라서 또 반등을 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겠죠.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에 뭐 기술적으로 에클론을 좀 보면은 에클론도 지금 오늘 기준에서 뭐 22,350원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려면은 4월 18일에 기준에서 43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수반됐는데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4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더 수반되어야 추가적인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들 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는 뭐 400만 주 거래량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NK맥스 기준에서는 앞서 이제 종목들보다는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흐름상으로 아무래도 4월 17일의 고점 14,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15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충분히 14,000원을 강하게 또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000원까지 반등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 아무래도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거래량 또한 또 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0만 주 정도의 거래량 수반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NK맥스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에클론과 NK맥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빠르게도 두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린 바로 GC셀인데 GC셀이 이제 미국 관계사인 뭐 아티바는 이제 NK 세포 치료제인 뭐 AB010의 이제 일상 데이터를 이제 최초로 공개할 또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인데 바로 제넥신이라는 종목인데 자 제넥신은 자궁경부암 이제 치료용 DNA 백신 뭐 림프 구강소증 면역 항암 이 후보 물질을 관련해서 두 가지의 뭐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 사항에 대한 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상 1상보다는 2상 결과에 따라서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등 또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GC셀은 제가 뭐 히든 종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4월 27일 정도에 드린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지면서 오늘도 뭐 좋은 흐름을 보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또 이어지려면은 아무래도 최소 3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또 수반된다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5만 원까지의 강한 또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 때 공략하신 분들은 5만 원까지 한번 더 욕심 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 기준에서는 3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이제 ASCO에서 나온다면은 뭐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넥신이라는 또 종목인데, 제넥신은 오늘 그래도 뭐 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주봉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아무래도 20년도 초반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거의 한 90% 정도의 하락폭을 또 보였기 때문에 낙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좋은 또 모멘텀만 나온다면은 반등도 더 강하게 이어지면서 추세도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 기준에서 보신다면은 150만 주 정도만 수반이 돼도 뭐 16,000원까지의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탄력을 더 받기 위해서는 3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18,000원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제넥신은 아무래도 낙폭이 상당히 2020년도 대비해서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관련주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넥신까지 해서 총 6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양학회에 지금 나가는 기업들이 20개가 넘는데 시간 관계상 6개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12개 기업들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몇 종목 궁금하시면 노란톡 입장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또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종목 점검도 해드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모멘텀이 있어야 종목이 갈 수가 있고, 그 종목이 위험한지 아닌지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속 시원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물려 계신 종목들은 뭐 추가적인 전략까지 또 잡아드리기 때문에,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물려서 힘드시고 답답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스캔을 하시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유쌤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을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리그 핫이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어서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장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캔들 박사 유쌤이 시작을 이길 수 있는 한 종목을 엄선해서 리그 장탈전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6월 첫 거래일 과연 유쌤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유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어제 이슈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바로
CJ, CGV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사실 어제 이슈 종목으로 해서 조금 체크를 하고 이제 사무실에 회사에 돌아가서 체크를 또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 자 CJ, CGV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회사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영화계에서 뭐 영화계 상영업계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또 영화관 관련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자 뭐 CJ, CGV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특별관에서 최근에 이제 뭐 특별관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올해죠, 올해 아바타의 물의 길과 오리지널 콘텐츠인 뭐 BTS, 예트컴인 시네마, 그리고 여기에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까지 해서 흥행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1분기에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적자를 많이 감소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 5월 이제 가정의 달 중국의 노정절과 인도네시아의 르바란 등의 국내외 연휴 기간 동안에 성수기에 많은 관객이 극장으로 또 모여서 실적 회복이 이제 2분기부터 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5월 이제 30일 어제죠. 범죄도시 3의 개봉으로 시작으로 해서 6월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주요 대작 콘텐츠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트랜스포머 시리즈, 그리고 플래시,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7, 그리고 1947 보스턴,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보고타, 여기에 노량, 죽음의 바다까지 해서 이런 대작들이 지금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만 봤을 때도 충분히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과거에 1000만 관객 이상을 모았던 뭐 시리즈가 무려 2편 이상이나 또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범죄도시 2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탑건, 매버릭까지 해서 작년에 70에서 80%의 관람객이 또 회복세를 보였던 만큼 올해 충분히 6월부터 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관람객 회복세가 또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로컬 영화 시장의 회복과 글로벌 이제 기대작들이 개봉으로 또 이어지면서 실적 상승과 정상화가 또 기대가 된다라는 또 증권사의 분석 내용도 있고, 중국 시장은 이제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해서 회복이 되었고, 베트남 시장은 로컬 콘텐츠 나바누의 장기 흥행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또 늘어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튀르키예 시장은 시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1.1%를 증가한 매출액을 또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글로벌 전 지역에서 국내보다 빠른 이제 관람객 회복세를 또 기록하고 있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본격적인 레버리지 효과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난달 26일에 신세계 백화점하고 차별화된 고객 콘텐츠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양사의 VIP 혜택을 공유로 해서 1+1 영화 쿠폰부터 해서 백화점 할인권 등을 활용해서 젊은 층을 공략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했을 때 CJ, CGV 2분기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하반기까지 좋은 또 실적 향상을 또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본적 기술적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은 CJ, CGV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수급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대주주 지분은 50%, 신용 물량은 0.91%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좀 보시면은, 실적이 아무래도 1분기까지 해서 적자가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작년 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영업이익과 매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올해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내년에는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흑자 전환을 하면서 꾸준하게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실적 개선으로 인한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봐야겠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슈 종목으로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박스권을 어제 설정을 해놨는데 오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공략하시라고 설정을 좀 해드렸는데 자 CJ, CGV 아무래도 지금 뭐 16,000원에서 16,200원 사이 정도에서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최소 18,000원까지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18,000원을 좀 권해드리고 여기에 혹시라도 밀린다 그렇다면은 저점 기준에서 뭐 14,5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 체크 포인트 모멘텀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눌리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CJ, CGV 단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그 쟁탈전 종목은 CJ, CGV였습니다. 영화 관련 산업 흥행과 함께 주가도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는데요.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6,200원 사이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가격 밴드 잘 참고하셨다가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오늘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1시간이 너무나도 짧고 아쉽게 느껴지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하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문자 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또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리그 쟁탈전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6월도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 한 걸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캔들 보는 비법 오늘도 들어봐야겠죠.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떠한 캔들 차트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쉽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캔들 교육을 좀 준비했는데 자 오늘은 캔들 하나로 되어 있는 망치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 아무래도 주린이 분들이 충분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캔들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저점에서 바닥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종목을 이제 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또는 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좋은 또 결과를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캔들 교육 준비를 또 했죠. 그래서 망치형에 대해서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 먼저 망치형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HMM 보시면은 20년도 3월에 망치형이 발생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233%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망청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이렇게 큰 수익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캔들 기준에서 망청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샛별형 또는 샛별 십자형인데 자 에코프로비엠 기준에서 보시면은 기간은 19년도 12월 4일부터 해서 캔들이 발생했죠. 바로 샛별형이 발생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올해 3월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무려 2,505%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샛별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했죠.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되고 자, 세 번째 종목 기준에서는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바닥에서
발생하면은 매수의 또 신호로 볼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 이태 확인형이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는 이렇게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올해 4월까지 무려 2,826%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승 이태 확인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잘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상승 장악형이죠. 상승 장악형이 또 발생하는 종목들을 또 잘 봐야 되는데, 자 20년도 3월 기준에서 TCC 시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바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때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캔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을 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TCC 시트 기준에서 보시면은 올해 4월 18일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919%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겠죠. 상승 장악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TCC 같은 종목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캔들 4가지를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렸고, 여기에 오늘 바로 상승 전환 캔들 기준에서 망치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망치형 기준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음봉 망치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봉 망치형이 있죠. 그래서 이 망치형은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기준에서 바닥에서 형성이 되면은 충분히 망치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고점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점에서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은 매도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교수형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그 종목에 대한 이제 차트의 흐름에서 고점에서 망치형이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매도의 신호로 해서 전량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망치형 이렇게 저점과 고점 구간에서 형성됐을 때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망치형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망치형은 꼬리가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신뢰도가 또 증가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왼쪽부터 해서 꼬리가 최소 절반은 되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꼬리가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꼬리가 길수록 힘 또한 세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더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망치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망치형이 어디서 발생이 되어야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그거 관련해서 AHMM 기준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HMM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20년도 3월 6일부터 해서 23일까지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최소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중소형주 기준에서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자, 이 부분은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그리고 대형주 기준에서는 10%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HMM은 중소형주급이었기 때문에 15% 이상의 하락률만 보여도 충분히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고점 대비해서 바닥까지 해서 무려 44%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면서 단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2주 만에 44%의 하락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조건이죠. 1거래 캔들이 저점에서 발생. 보시면은 충분히 뭐 차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저점에서 캔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 자, 정거래 캔들의 몸통 아래에서 발생.
자, 요거는 이제 시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봉과 음봉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화면 보시면은 충분히 전거래 캔들의 몸통 아래에서 양봉이 발생했죠.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음봉의 시가는 당연히 유예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예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인데, 1거래 캔들의 꼬리가 몸통보다 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같거나 또는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몸통과 꼬리가 5대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다섯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는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망치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때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때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고, 자, AHMM 보시면은 21년도 5월까지 해서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2,233%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망치형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이렇게 2,233%의 수익 충분히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망치형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또 신청하시면 다 드리기 때문에 오늘의 교육 자료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오늘의 히든 종목, 오늘의 히든 자료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캔들 공부 시간에 망치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히든 종목이 공개될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 명의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이제 들어볼 차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떠한 힌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아무래도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그리 매수세가 또 이어지면서 이 종목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간단하게 기본적 기술적 내용 기준에서 힌트를 좀 드릴 텐데,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6조 3천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만 봐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69.48%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분이 좀 많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또 품절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신용 물량은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올해부터 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이 종목, 이 업종은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멘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아무래도 단기간에도 충분히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 더 상회하는 또는 흑자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또 업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이런 컨센서스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자산 총계부터 해서는 꾸준하게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실적 기준에서 재무적으로 크게 우려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유보율도 충분히 꾸준하게 또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할 현금은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형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차거래 상환 그리고 공매도 상환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꾸준하게 대차거래 상환이 좀 이어지면서 수량이 좀 큰 폭으로 또 축소를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대형주 기준에서 나온다면은 반등이 또 이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여기에 공매도 현황도 보시면은 잔고 수량이 5월 3일부터 해서 5월 26일까지 추가적으로 40만 주 정도가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차거래 상환, 공매도 상환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자, 이 종목 21년도
8월부터 해서 23년도 5월까지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좀 길게 이어졌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때는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가 상당히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대형주기 때문에 10% 이상의 하락률만 보여도 되는데 자, 이 종목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81.99%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률이 크고 그리고 하락 추세 또한 길기 때문에 반등도 더 높게,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저점에서 형성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첫 번째 캔들, 1거래일 캔들이 저점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캔들의 몸통 아래에서 캔들이 시가로 형성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양봉의 시가는 어디죠, 여러분들? 바로 바닥이죠. 그래서 충분히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아래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바로 1거래일 캔들의 꼬리가 몸통의 절반이거나 또는 절반보다 커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몸통보다 꼬리가 더 길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신뢰도도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망치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이런 때는 여러분들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일본 기준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5일선이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좋은 또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자, 지표상으로도 과매도 구간에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지표상으로도 좋은 또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상당히 단기간에도 좋은 또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저희가 문자번호 열어뒀습니다. 샵 3772번이고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알려드리니까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물론이고요. 시장 상황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까지 노란톡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첫 거래일 주식 빅리그도 오늘 유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